이번 시간에는 사주 중에서 충직한 사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직하다는 것은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충성스러운 사람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직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충성스러운 성정 이런 것들도 얘기가 똑같이 비슷하게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직이라든가 충성스럽다든가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 대체적으로 굉장히 변함없이 누군가에게 굉장히 변함없이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충에 해당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 변함없이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그런 이런 성정을 드러내는 사주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이 충직한 사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충직하다는 것은 사회관계, 그러니까 인간관계 또는 조직생활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치를 한다든가 어떤 중요한 조직에 몸을 담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연대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업종이나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은 충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되고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거나 믿음직스럽지 않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언행이나 돌발적인 어떤 배반 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직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충직스럽지 않으면. 그래서 충직이라는 것은 조직 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 또는 인간관계와 관련돼 있는 깊이 관련돼 있는 그런 부류의 업종 그런 것에 있어서는 충직하다든가 충성스럽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거를 떠나서 제1순위로 다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되겠습니다. 특히 정치를 하는 정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유능하다 이런 게 우선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것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들어간다는 거죠.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을. 왜냐하면은 어떤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뭐 조직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 하다거나 진실이 되지 않다면은 그 정당 자체가 갖다 하면 해체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조직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직하다든가 충성스럽다든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반 뭐 공조직,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데서는 뭐 배신을 때리거나 배반을 하면 대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정당이라든가 어떤 정치 조직에서는 자발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생각을 하거나 정성이나 성의가 부족한 사람, 충직스럽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직하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중요시되는 어떤 업종 또는 정치나 정당과 같은 대인관계 또 조직의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시되는 데서는 다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최우선시되는 어떤 자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정 먼저 판단돼야 되는 어떤 단계라는 거죠. 충직하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 충직한 사주가 어떤 거냐 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을 함께 어떤 동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는 항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과 관련돼 있거나 많은 사람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류의 업종 그런 업종에서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미덕이 됩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이제 충직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충직하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충성스럽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직하다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조직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변함없이 사람이 변함이 없이 꾸준하다는 거예요. 변함없고 그러면서 정성과 승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직한 거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매우 중요한 미덕으로 제1의 미덕 그것으로 다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충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주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무슨 어떤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에서는 다르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주상으로는 충직한 사주가 어떤 사주가 될 수 있냐 그 근저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일관성을 행동이나 생각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위계 질서에 잘 적응한다는 거예요. 이 복종성인데 강한 복종성이라는 건 단지 지휘 명령에 순응하는 그런 것만을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떤 신뢰성을 이야기한다. 신뢰성, 신뢰성이라든가 위계 질서에 잘 반응한다는 거죠. 위계 질서에 잘 적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일관성, 행위나 생각이 있어서 변덕스럽거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흘려도 변함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계 질서라든가 인간관계의 신뢰성 또는 그거에 대한 복종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덕에 속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강한 공공성이라 그러는데 공공성이라는 말이 다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그 사주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대의 명분을 쫓아서 행동을 한다면은 그것이 굉장히 충직한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공성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공공성이 좀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은 이 공공성 대신에 대의 명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사사로운 작은 이익에 어떤 휘둘리기보다는 큰 목표라든가 명분을 쫓기 때문에 충직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일관성과 그 다음에 위계 질서나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성, 복종성,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서 크게 바라볼 수 있는 대의 명분, 그러니까 공공성이죠.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는 어떤 또는 처음 시작할 때의 명분, 대의 명분이라든가 정의감 이런 것이죠. 대의 명분이라는 건 정의감 또는 큰 뜻,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공성, 이 세 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결국 충직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결국 충직하다는 건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변함없이 정성과 성의를 다, 또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 변함없이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그러한 성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일관성이라든가 복종성이라든가 공공성 이런 거를 갖춘 그런 사주가 어떠한 사주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사주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뭐 심리학이나 철학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충직한 사주가 될 수 있으려면 이런 세 가지 조건 이것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갖추는 것이 어떤 사주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사주가 충직한 사주냐, 어떤 사주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얘기예요. 뭐 다시 말하자면 이제 충직하다는 게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오랫동안 같이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신강한 사주가 충직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강한 사주는 크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양인격 또는 걸록격 이런 격국들을 격국상으로는 이제 이런 격국들을 대표적으로 신강한 사주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양인격이나 월급격이나 걸록격 이런 격국이 되지 않는 일반 사주 중에서도 매우 신강한 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수격으로 신강해질 수도 있고 또 뭐 그 일반 제격일지라도 굉장히 신강한 구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인격이나 월급격이나 근록격만이 신강한 사주가 아니라는 거죠. 일간이 월지에서는 뭐 통근하지 못했을지라도 다른 곳에서 굉장히 강력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일지나 연지나 시지에 강력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신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수격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신강해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또 뿌리가 있거나 통근돼 있다면은 월지에서 신령했을지라도 매우 신강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인이나 월급이나 근록이나 외에도 사주 다른 곳에서 뭐 생록 왕지, 그러니까 통근대 일간이 생록 왕지에 생지나 녹지나 왕지에 통근돼 있어서, 그러니까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 생지, 녹지, 왕지가 여러 개 있어 가지고 실제로 월령에서는 관사를 만나 가지고 관살격이 돼가지고 신약하게 보일지라도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신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양인격이나 월급격이나 근록격을 신강한 사주의 대표적인 사주로 보지만, 일반 사주 다른 격국들, 그러니까 인수격이라든가 제격이라든가 식상격이라든가 관살격일지라도 사주 다른 곳에서 연지나, 그러니까 사주 다른 곳이라는 거는 연지나 일지나 시지가 되겠죠. 그런 곳에서 생록왕지가 여러 개 있다면은 충분히 신강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강한 사주들은 이런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신강한 사주들은 행위나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충직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평관격 사주가 충직한 사주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이런 예들을 보면은 신월의 간목에서 이제 경신월주죠. 이래서 평관격이 되고, 요거는 수월의 임수로서 무토가 투간해서 역시 평관격 사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평관격 사주는 단지 평관격이라는 이유 때문에 충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관격이면서 조건이 있는 거죠. 편관격이면서 여기서 플러스 일간이 강해야 됩니다. 일간이 강해야만이 충직한 사주가 되고, 만약에 편관격 사주가 정관도 있다든가 또는 다른 곳에서 관살이 많다든가 이래서 매우 신약한 형태의 편관격이 되면은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직한 것이 아니라 배신을 때린다든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든가 시류에 편성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편관격 사주는 편관격이면서 편관이 많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뚜렷하게 편관이 하나씩 이렇게 투출했는 건 좋은데 플러스에서 일간이 매우 강해야 된다, 신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충직한 사주가 된다. 근데 편관격 사주가 관살 혼잡이 된다든가 다른 곳에서 관살이 많아가지고 매우 신약한 형태의 편관격이 된다면 충직한 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가 될 수 있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달라가지고 배신을 때린다든가 배반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주만 가지고 충직한 사주가 일주가 어떤 거냐, 이렇게 했대. 이런 충직한 일주, 여기 제가 몇 개만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면 관계도 있고, 그래서 다 60갑자를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런 부류의 일주들은 충직한 일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설사 뭐 이런 일주들이라도 충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충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 간여지동으로 돼 있는 경우가 이제 충직한 일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신 이런 것도 또 간여지동이고, 경금, 일간이 경금인 경우에 충직한 일주가 되기 하십니다. 일간이 경금인 경우에. 근데 일간이 경금일 때도 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뭐 경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는 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일간이 경금인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충직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신이라든가 경호, 경술, 이거 외에도
예를 들면 뭐 경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인도 있을 수 있죠. 경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이제 경자, 경인, 경진, 경자, 경인 요런 것도 일간이 경금이지만은 요런 사주들은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 충직한 일주가 될 수도 있고 충직성을 드러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자 일주라든가 경인 일주라든가 경진 일주는 경금 일간임에도 불구하고 요런 일주들에 비해서는 좀 덜 충직해질 수도 있고 요것만으로 충직하다 아니다 요런 거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갑신, 을유, 기묘는 요 지지에서 전부 다 편관이죠. 일지 편관을 가지고 있는 일주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일주들은 사주 내에 다른 곳에서 관살이 없고 일간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면은 요런 일주들, 갑신이나 을유나 기묘 일주들은 사주 다른 곳에서 관살이 없거나 그 다음에 일간 자체가 매우 이제 여기에 일주는 이렇게 갑신을유 기묘지만 일주가 다른 곳에서 일간이 다른 곳에서 통근해서 뿌리가 매우 강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약하지 않다면은 대체로 충직한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것들이 이런 일주들은 뭐 이거 외에도 많은 일주들이 충직한 일주가 될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를 얘기했는데 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신강해질 수 있는 일주들, 간여지동이라든가 또 경금일간, 그 다음에 일지의 편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주들이 충직해질 수 있는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지지장간에서 상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지지장 간에 상관이 있으면은 충직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그거 자체로 뭐 충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판단을 할 때 그 일주만으로 충직한 일주다 이런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전체 사주 구조를 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있죠. 병호 일주라든가 정사 일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강한 일주예요. 신강한 일주지만 충직한 일주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기토가 들었고 여기는 무토가 들었어요. 지장간에. 그래서 이것들은 다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성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융통성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우직하다든가 일관성을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리한 그런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지장 간에 상관이 있는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충직하다. 그것만으로는 그 일주만으로는 충직한 일주라고 판단하는 것은 포함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호, 정사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 해당되고 계해 일주 같은 경우도 그렇죠. 계해 일주도 여기 지장 간에 간목이 있어서 상관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매우 신강한 일주는 맞지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이런 일주들은 계라든가 정사라든가 병호라는 또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예를 들어 융통성이 좋다든가 어떤 고지식하게 끝까지 우직하게 고집을 피우지 않고 어떤 극적인 타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지만은 충직한 일주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장 간의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금일간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자라든가 뭐 경자일주라든가 경진일주라든가 이런 게 되면은 요 전부 일지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진토 속에 개수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충직한 일주는 아닐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뭐 안 하다고 해서 나쁜 일주라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이런 일주들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융통성이 좋다든가 또는 뭐 어떤 능동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변화에 잘 반응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흠이 될 수가 있죠. 그냥 우직하기만 한 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좋은 능력을 어떤 작동을 할 수 있지만은 충직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뭐 경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임수가 있는데 임수는 식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직한 일주
일주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될 수 있고, 뭐 여기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편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편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장간에 여기에도 신금속에 임수가 들었죠. 들었지만 이것은 인성이에요. 편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지지장간에 상관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일주는 충직한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대신에 그런 일주는 충직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융통성이라든가 인정이 넘친다든가 역지사지를 잘한다든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충직한 사주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대체로 일간이 강한 사주,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경신, 이렇게 양인격이라든가 월급격 이런 사주가 신강한 사주가 되죠. 이런 사주들은 굉장히 변함없고 꾸준하고 어떤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반드시 양인격과 월급격만이 그 충직한 사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양인격과 월급격 중에서도 사주 구조 중에서 이런 데서 관살이 매우 많다, 다른 곳에서 관살이 많다 그러면 전혀 충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배신도 때리고 다 하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 조건은 갖춘다는 거죠. 그 외에 또 양인격이나 월급격이 아닐지라도 일간이 사주의 연지나 일지나 시지에 생지나 왕지나 녹지에 여러 군데 통분해 가지고 매우 신강한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충직한 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주 전체 구조를 파악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강한 사주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충직하게 될 수가 있고, 편관격 사주는 신강해야 됩니다. 조건이 단지 편관격, 용신이 또는 격국이 편관이라고 해서 충직하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한 편관격 또는 신약한데 관살이 혼잡된 격, 이런 격국들은 다 충직한 것과는 거리가 먼습니다. 그런 격국들은 대부분 시류에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시류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충직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잘 대응하는 사주가 될 뿐이죠. 충직과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충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관격 사주가 충직한 사주가 되려면 일간이 강해야 된다. 신강한 사주가 돼야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신월의 간목의 경신월주인데 갑인과 묘, 인묘가 이렇게 녹지와 왕지를 가지고 있고, 이것도 임자 일주 자체가 신강한 일주이기 때문에 역시 편관격 사주로서 다른 곳에서 더 관살이 보이지 않는다면 매우 충직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주상으로 충직한 사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간여지동이 된다든가 또는 경금일간이라든가 일지편관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충직한 일주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제약 조건이 있죠. 일지지장간에 상관이 안 보여야 된다. 상관이 없어야만이 충직한 일주가 될 수 있다, 또는 충직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일주만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충직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누군가나 또는 어떤 조직을 위해서 변함없고 정성과 성의를 다하는 것, 그것을 충직하다고 본다면 그것을 이루는 기본 배후에 있는 심성 상태가 강한 일관성이라든가 위계 질서라든가 또는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성을 잘 확보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복종성, 그 다음에 대의명분, 강한 공공성, 그러니까 강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충직한 사주가 될 수 있는데, 사주상으로는 이런 형태의 신강하고 신강한 사주라든가 편관격이 신강하다든가 또는 일지에서 이렇게 간여지동이라든가 경금일간이라든가 일지편관을 가지고 있는 일주가 대체적으로 충직한 사주의 구성 요소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충직한 사주가 어떤 사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